크리스마스 이브 밤, 눈보라와 기차 경적이 뒤섞인 철로 위에서 한 청년이 쓰러진 노인을 단 1초를 남기고 끌어내는 장면이 인터넷을 순식간에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순간 대기업 회장 정광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무 놀란 그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숨을 크게 들이쉰 뒤 말 한마디 없이 외투를 들고 뛰쳐나갔죠. 그가 향한 곳은 초라한 간판이 걸린 도심의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한편 그 영상의 주인공인 청년 재호는 폐업 걱정과 어머니 병간호로 그날도 묵묵히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온 두 사람. 하지만 그 밤 단 한 번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오늘 행운이 찾아가길 바랍니다. 작은 국밥집 안에는 손님 대신 고요함만 가득했습니다. 재호는 카운터 앞에 서서 포스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찍힌 매출은 고작 10만 2천 원. 점심때 들른 단골 할머니 두 분과 저녁에 우연히 지나가다 들어온 회사원들 몇 명이 전부였죠. 재훈의 손가락이 포스기 버튼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들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어요. 이번 달 임대료는 또 어떻게 하지? 재훈의 입에서 한숨 섞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가게 안 빈 테이블 사이로 힘없이 흩어졌어요. 29회를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막막했던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들어가게 한쪽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국밥 그릇을 들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유독 눈부시게 느껴졌죠. 이 가게는 원래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차돌박이와 미나리를 듬뿍 넣은 국밥으로 사람들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싶다던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고였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겨울날 아버지는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쓰러진 누군가를 도우려다 그만 사고를 당하셨죠. 재훈은 아버지의 장례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렸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검은 상복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고 재훈은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재훈은 23이었어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떠나신 뒤 재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전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재훈은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하지만 재훈은 가끔 이렇게 아버지께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재훈이 이 가게를 연 건 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낡은 노트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수십 년간 연구한 국밥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국물 우려내는 시간, 불 조절하는 방법, 미나리 손질법까지 아버지의 정성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 노트를 가슴에 품고 결심했어요. 아버지의 꿈을 자신이 이루겠다고요. 그래서 가게 상호도 아버지의 미나리 국밥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게 위치가 너무 외졌어요. 큰 길에서 2블록이나 떨어진 좁은 골목 안.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게다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국밥집을 찾는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재훈의 국밥 맛이 아무리 훌륭해도 손님이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어요. 재훈은 포스기를 끄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솥 안에는 오늘 아침부터 정성껏 우려낸 국물이 아직도 뜨겁게 김을 올리고 있었어요. 재우는 국자로 국물을 한번 저었습니다. 진한 사골향이 코끝을 스쳤죠. 오늘 새벽에도 재우는 시장에 갔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장 싱싱한 미나리를 직접 골라왔어요. 미나리 줄기가 꺾이지 않고 탱탱한 것, 잎이 시들지 않고 푸른빛이 도는 것. 아버지가 노트에 적어놓은 기준 그대로였습니다. 이 맛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재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국물은 정말 끝내줬어요. 한 번이라도 먹어본 손님들은 모두 엄지를 치켜 세우고 단골이 될 정도로 맛은 있었어요. 재우는 앞치마를 벗어 걸었습니다. 이제 가게 문을 닫고 다른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재우는 저녁마다 퀵 배송 부업을 뛰었습니다. 가게 매출만으로는 임대료도 내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생활비, 어머니 병원비, 공과금까지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재훈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재훈을 돕기 위해 건물 청소 일을 하고 계셨어요.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으신 지 2년이 지났지만 재훈은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무리하면 재발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재훈은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시길 바랐습니다. 편하게 쉬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죠.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하러 가시고 낮에는 가게에서 자주 재훈을 도우셨습니다. 엄마 편하게 모시고 싶은데 재훈은 혼잣말을 하며 가게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좁은 골목에 세워둔 낡은 오토바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이어는 다를 대로 달았고 사이드 미러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에게는 이것도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이 오토바이가 있어야 퀵 배송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재훈은 헬멧을 쓰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퀵 배송 앱 퀵콜을 켜자 화면에 여러 건의 배달 요청이 떠올랐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평소보다 물량이 많았습니다. 재훈은 요청 목록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때 눈에 확 들어오는 건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경고 문구가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문서, 지연 절대 금지. 재훈은 상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발송지는 대기업 본사였어요. 수령지는 반대편 도시에 있는 컨벤션 센터. 해외 업체 기술 설명회에 제출해야 하는 핵심 기술 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자전송 금지, 원본만 인정되는 보안 문서. 그래서인지 배달비가 다른 건들의 2배였어요. 이거 늦으면 큰일 나겠네. 재훈은 중얼거리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리도 멀고 시간 제한도 빡빡했거든요. 하지만 2배의 배달비가 눈에 밟혔어요. 이번 달 임대료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이를 악물고 해당 건을 선택했어요. 시동을 걸자 오토바이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섰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거리는 온통 불빛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상점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나고 있었고 캐럴이 흘러나왔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었고 가족들은 웃으며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은 그 광경을 스쳐 지나가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는 저런 여유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일을 해야 했고 내일 크리스마스 아침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의 꿈을 위해 자신이 버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기업 본사에서 서류 가방을 받아든 재훈은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문서의 무게는 어마어마할 것이었죠.
재우는 가방을 거치대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았어요. 하늘에서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솜털처럼 가벼운 눈이었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눈보라로 변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눈송이들이 옆으로 날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도로는 이미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바퀴가 미끄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재우는 핸들을 꽉 잡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무리하면 사고가 날 게 뻔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연결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는 비서라고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재우는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어디쯤입니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회장의 비서였죠. 거의 다 왔습니다. 2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가 늦으면 설명회 전체가 무산됩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재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지는데 시간은 촉박했죠. 재우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오토바이가 눈 덮인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어요. 눈발이 헬멧 바이저에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재우는 이를 악물고 달렸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저 앞에 기찻길 건널목이 보였습니다. 재우는 속도를 줄이며 건널목에 접근했어요. 그때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딩동, 딩동. 빨간 경고등이 깜빡거렸고 차단기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재우는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어요. 차단기 바로 앞이었습니다. 재우는 한숨을 내쉬며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가게도, 엄마도 내가 잘 버텨야 하는데. 재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기차 경고음이 바람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어요.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훈의 시선이 선로 위에서 무언가를 포착했어요. 처음에는 눈보라에 날리는 비닐봉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얗게 눈이 쌓인 철로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재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닐이 아니었어요.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사람의 다리였어요. 누군가가 선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채 꼼짝도 하지 않고요. 재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차 경고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기차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눈이 선로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형체는 분명 사람이었어요. 하얀 눈 속에 파묻힌 채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버려진 인형 같았습니다. 차단기는 이미 완전히 내려와 있었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쉴 새 없이 깜빡거렸고 경보음은 점점 더 빠르게 울려 퍼졌어요. 딩동 딩동 딩동. 그 소리가 재훈의 심장 박동과 뒤섞여 귓속에서 웅웅거렸습니다. 재훈은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차단기 앞까지 달려가 선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눈발 사이로 쓰러진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얼음판 위에 옆으로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지 아닌지 이 거리에서는 알 수 없었어요. 노인의 몸 위로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저기 쓰러져 있었던 걸까요? 저분이 왜 저기에? 재훈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훈의 시선이 오토바이 거치대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조금 전 받아온 서류 가방이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이 보낸 핵심 기술 문서. 이게 늦으면 해외 기술 설명회가 무산된다고 했죠. 비서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앞으로 20분 안에 배송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해도 빠듯한 시간이었어요. 아, 어떡하지? 기차가 곧 들어올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한데. 재훈은 아프신 엄마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재훈의 눈은 자꾸만 선로 위 노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저 멀리서 기차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노란 불빛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오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재훈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어요. 그 순간 6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재훈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 향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계시는 아버지의 얼굴. 재훈은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텅 비어버렸죠.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눈 오는 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누군가를 돕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지나가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아버지를 덮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재훈은 그때 원망했습니다. 왜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냐고. 왜 남을 도우려다 목숨을 잃으셨냐고.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그냥 모른 척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가 계셨을 텐데. 하지만 지금 재훈은 6년 전 아버지가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어떡하지?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기차 불빛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은 더욱 다급하게 울렸어요. 나도 죽고 저분도 못 살리면. 재훈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위험해요. 건널목 반대편에 서 있던 시민 몇 명이 선로 위를 가리키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차단기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서 쳐다보기만 했어요. 재훈은 다시 선로 위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눈 위에 쌓인 눈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대로 두면 기차에 치일 게 뻔했어요. 재훈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재훈아, 사람은 따뜻해야 한다.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국밥을 끓여주실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뜨끈한 국물을 한 그릇 내밀며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사람 마음을 녹인다고. 사람이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재훈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텐데. 재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노인에게도 아들이 있을지 몰랐어요. 딸이 있을지도 몰랐죠. 손자, 손녀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을 거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만약 저 노인이 죽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재훈처럼 평생 가슴에 구멍을 안고 살아가겠죠. 재훈처럼 눈 오는 날마다 그날을 떠올리며 울겠죠. 재훈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재훈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였죠. 재훈은 오토바이에서 내렸어요. 오토바이 거치대에 걸린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재훈은 차단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어요. 경보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기차 불빛은 이제 확실히 보였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몸을 낮추어 차단기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야, 거기 위험해.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지만 재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선로 위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눈발이 얼굴에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바람이 몸을 밀어냈어요.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얼어붙은 자갈 위를 걷는 건 쉽지 않았어요. 재훈은 중심을 잡으며 한 발 한 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송이들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게 보였어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어요. 재훈은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들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재훈은 더 세게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셔야 해요. 기차가 와요. 그때 노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희미하게 눈이 열렸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재훈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귀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미나리 향이.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보다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분명히 들었어요. 미나리. 재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훈은 오늘 하루 종일 국밥을 끓였습니다. 미나리를 썰고 국물에 넣고 손님에게 내어드렸죠. 그 향이 아직 옷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노인은 그 향을 맡은 거였습니다.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이 자리로 자신을 이끈 것만 같았습니다. 기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요. 재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기차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구해드릴게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재훈은 이를 악물고 노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기운이 빠진 사람의 몸은 돌덩이처럼 묵직했습니다. 기차 경적이 다시 울렸습니다. 더 가깝게, 더 다급하게. 재훈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차 경적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굉음이 귀를 때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경적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었어요. 재훈은 노인의 겨드랑이 밑으로 두 팔을 집어넣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노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의 몸은 마치 물에 젖은 솜니불처럼 축 늘어져 있었어요. 팔에 힘을 줘도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재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절박함이 목구멍을 조였어요. 다시 한번 힘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의 상체가 조금 들렸어요. 재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노인을 등에 업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얼어붙은 철로 위에서 재훈의 발이 헛디뎠어요. 균형을 잃은 재훈은 노인과 함께 철로 위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재훈의 무릎이 철로 위 얼음판에 부딪혔어요.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다리를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재훈은 비명을 삼켰어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무릎을 내려다보니 청바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그 사이로 살이 드러나 있었고 선홍색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피가 눈 위에 떨어지자 하얀 눈이 붉게 물들었어요. 재훈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고통 때문에 눈앞이 깜깜해졌지만 정신을 놓을 수 없었어요. 지금 쓰러지면 둘 다 죽는 거였습니다. 기차 불빛이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이제 기차가 100m도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경적 소리는 쉴 새 없이 울렸고 레일이 진동하는 게 손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재훈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재훈은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끌어안듯이 잡고 끌기 시작했어요. 한 발, 두 발. 눈 위에서 발이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노인의 몸무게가 재훈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다친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차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을 강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빛이 재훈의 눈을 찔렀어요. 마치 나처럼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재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앞만 보며 걸었어요. 바람이 먼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차가 밀어내는 공기가 재훈의 얼굴을 때렸어요. 머리카락이 뒤로 휘날렸습니다. 기차가 바로 뒤에 있다는 뜻이었죠. 건널목 저편에서 시민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빨리 나와요.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차단기까지 겨우 5m. 재훈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노인을 끌었습니다. 팔에 핏줄이 붉어지도록 힘을 주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노인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돌려 노인의 발을 보았어요. 노인의 구두 뒤축이 철로 홈에 걸려 있었습니다. 당겨도 빠지지 않았어요. 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차 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울렸습니다. 이제 정말 몇 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재훈은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철로 홈에 집어넣었습니다. 얼어붙은 쇠가 손가락을 물어뜯는 것 같았어요. 피부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개의치 않았어요. 손가락을 비틀어 구두를 밀어 올렸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노인의 발이 빠졌습니다. 재훈은 노인의 몸을 잇는 힘껏 밀었습니다. 밀어내듯이 던지듯이 노인의 몸이 차단기 밖으로 굴러나갔어요. 그 순간 재훈은 몸을 날렸습니다. 철로 위에서 몸을 굴렸어요. 옆으로 또 옆으로. 날카로운 자갈이 등을 긁었지만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재훈의 몸이 차단기 밖으로 빠져나간 바로 그 순간 등 뒤로 거대한 굉음이 터졌습니다.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기차가 일으킨 바람이 재훈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철컹철컹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재우는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차가 지나간 뒤 세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재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발이 얼굴 위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겨울 밤하늘이요. 재우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살았다. 건널목 저편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들이었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있었고 누군가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간신히 상체를 일으켜 옆을 보았어요. 노인이 바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 위에 쓰러진 채로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기어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친 무릎이 눈에 끌렸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살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지만 재훈의 손을 희미하게 움켜쥐는 것 같았어요. 재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바닥 위에 털썩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무릎을 내려다보니 피가 흥건했습니다. 청바지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아래 눈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손가락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철로 홈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찢어진 상처였죠. 하지만 재훈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 살았다는 기쁨, 그리고 누군가를 구했다는 뿌듯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재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발 사이로 어둠이 보였어요. 재훈은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 잘한 거 맞죠? 아버지도 이렇게 하셨을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라면 분명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라고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재훈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담요를 들고 뛰어왔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죠. 재훈은 그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이 무엇을 해냈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노인은 이제 안전하다는 것. 재훈은 다시 한번 노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 괜찮을 거예요, 할아버지. 재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눈보라 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거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멈추고 차 문이 열리며 응급 구조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들것을 끌고 재훈과 노인에게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의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아직 멍한 상태로 노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고 눈동자에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 보입니다. 저체온증이 온 것 같네요. 구조대원들이 노인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희미하게 숨만 쉬고 있었어요. 의사가 노인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이나 신분증을 찾는 것 같았죠. 신분증이나 연락처 있나요? 의사가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를 철길 위에서 발견했어요. 그때 이미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노인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회색 캐시미어 코트에 깔끔한 셔츠, 구두도 좋은 브랜드처럼 보였습니다. 노숙자라고 하기에는 옷이 너무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어요. 하지만 신분을 알 수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노인이 아까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어요. 미나리 향이라고 했죠. 그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것을 구급차로 옮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재훈을 돌아보았어요. 재훈의 무릎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눈에 들어왔던 거죠. 청년, 당신도 치료받으셔야겠어요. 의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제야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았어요. 청바지는 피로 흥건했고 무릎 부분은 찢어져서 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가락에서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아, 저는 괜찮습니다. 재훈은 애써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비틀거리다가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구급차에 같이 타세요. 의사가 재훈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뒤로 물러섰어요. 아, 저 급한 배달이 있어서요. 재훈의 시선이 오토바이 거치대로 향했습니다. 서류 가방이 아직 거기 걸려 있었어요. 눈이 쌓여 있었지만 가방은 무사했습니다. 재훈은 절뚝거리며 오토바이로 다가가 가방을 손에 쥐었어요. 이건 꼭 전해드려야 하는 서류라서요. 재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배달을 놓치면 안 됐어요. 2배의 배달비도 그렇지만 이미 많이 늦었으니까요. 더 늦으면 앞으로 일감을 받기도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다치신 것 같은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의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재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재훈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다친 무릎이 시트에 닿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재훈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덜컹거리며 돌아갔어요. 재훈은 구급차를 뒤로하고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구급차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재훈은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바람도 세졌어요. 도로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오토바이 바퀴가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재훈은 핸들을 꽉 잡고 조심스럽게 달렸어요. 이 문서 늦으면 안 되는데. 재훈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까 있었던 일 때문에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다리는 계속 떨렸어요. 무릎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따뜻한 피가 청바지에 스며들어 바지가 다리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재훈은 휴대폰 화면을 흘깃 보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원래 2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는데 이미 그 시간은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재훈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재훈은 숨을 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도착합니다. 곧이 언제예요? 설명의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도로만 바라보며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빨리 오세요. 회장님이 매우 화나셨습니다.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훈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회장이 화가 났다니. 이번 배달은 완전히 망한 것 같았어요. 재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발 사이로 어둠이 보였어요. 재훈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한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죠. 하지만 재훈은 그 말을 해야 했어요. 아까 철로 위에서 노인을 구한 건 분명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배달이 늦어졌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재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드디어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눈보라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재훈은 건물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재훈은 비틀거리며 땅을 짚었어요. 무릎이 쑤시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야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재훈은 서류 가방을 꼭 쥐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쌌어요. 로비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로비 직원들이 재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재훈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청바지는 피로 범벅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과 땀이 뒤섞여 머리카락은 엉망이었고 걸음걸이는 절뚝거렸죠. 저 손님 괜찮으세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재훈은 애써 웃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정 회장님 비서실로 가야 하는데요. 직원은 망설이는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절뚝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재훈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엉망이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회장 앞에 가야 한다니. 재훈의 마음에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옳은 일을 했어요.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절뚝이며 복도로 나섰습니다. 비서실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재훈은 잠시 멈췄어요. 손에 쥔 서류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가방이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무거웠던 거죠. 재훈은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서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정장.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그의 눈이 재훈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피로 범벅이 된 청바지, 창백한 얼굴, 절뚝거리는 다리. 비서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회장님이 매우 화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인사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경고뿐이었죠. 재훈은 그 목소리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비서는 가방을 받아들고 안에 있는 문서를 확인했어요. 문서는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눈에 젖지도 않았고 구겨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비서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회장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비서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재훈은 절뚝이며 그 뒤를 따랐어요.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재훈의 무릎에서 흘러내린 피가 하얀 대리석 바닥에 점점이 떨어졌어요.
붉은 자국이 재훈이 걸어온 길을 따라 줄지어 생겼습니다. 비서가 커다란 문 앞에 섰습니다. 회장실이었어요. 비서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장실은 넓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눈 내리는 도시의 야경이 보였어요. 한쪽 벽에는 커다란 책장이 있었고 중앙에는 묵직한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 뒤에 광호가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빛, 국내 식품유통업계 1위 기업의 회장. 광호의 얼굴은 이미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어요. 분노가 얼굴 전체에 번져 있었습니다. 이게 몇 년짜리 프로젝트인지 알아? 광호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함에 가까웠어요. 재훈은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해외 기술 설명회가 이 문서 하나 때문에 날아가게 생겼어. 광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책상 위에 펜꽂이가 흔들렸습니다. 재훈은 몸이 굳어버렸어요. 경쟁사가 이 틈에 우리 기술 뺏어가면 끝이야. 끝. 광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얼굴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어요. 하지만 그 사과는 광호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이렇게밖에 못해? 광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소리를 냈어요. 광호는 책상을 돌아 재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훈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체격이었어요. 위압감이 재훈을 짓눌렀습니다. 그게 길에서 어떤 노인이.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어요. 왜 늦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로 위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다고. 그분을 구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제발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광호의 시선이 재훈의 다리로 향했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청바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찢어진 무릎 사이로 붉은 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분명 심상치 않은 부상이었죠. 광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졌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5년짜리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광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듯이요. 재훈은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장 나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오르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재훈은 절뚝이며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쿵 하고 울렸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에 문이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서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비서가 재훈의 다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어요. 재훈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재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재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발은 아까보다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어요. 재훈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들이 얼굴 위로 떨어졌어요.
차가운 눈이 뜨거운 눈물과 섞였습니다. 오토바이 앞에 선 재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걸리지 않았어요. 추위 때문인지 기계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재우는 몇 번이고 시동을 걸었어요. 덜컹덜컹 소리만 나고 엔진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발. 재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이번에는 엔진이 겨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재우는 한숨을 내쉬고 출발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고 도로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재우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붙잡았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릎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고 손가락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광호에게 들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 당장 나가. 그 말들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낡은 연립주택이었어요. 재우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천천히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를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안방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잠에서 깬 모양이었어요. 재훈아, 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에서 막 깬 듯 살짝 잠긴 목소리였지만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재훈은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챌까봐 재훈은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훈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머니가 들을까봐 입을 손으로 막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람을 살렸어요. 목숨을 걸고 노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러운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재훈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쓰러졌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눈을 감으니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무릎의 통증도 가슴의 아픔도 모든 것이 뒤섞여 재훈을 짓눌렀습니다. 재훈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피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로요.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안개 속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재훈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따뜻한 눈빛, 다정한 미소. 아버지가 재훈에게 다가와 얼굴을 살폈습니다. 우리 재훈이 어디 아프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포근했어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아버지가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분명 꿈인데 그 온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랑 밥 먹자.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꿈속에서 재훈은 어린 시절 집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뚝배기 안에는 하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차돌박이가 듬뿍, 미나리가 한 움큼 올라가 있었어요.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아버지의 국밥 냄새였죠. 아버지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재훈의 그릇에 부어주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맛, 아빠가 우리 재훈이를 위해서 끓였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재훈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어요. 진하고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꿈인 걸 알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너무 그리워서 재훈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뻗어 재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재훈은 그 손길에 눈을 감았어요. 그때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낯익은 천장이었습니다. 자기 방이었어요. 재훈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꿈에서 흘린 눈물이 현실까지 이어진 거였죠. 꿈이었구나. 재훈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허탈했어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국밥도 먹었는데 전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꼈어요. 아버지가 꿈에서라도 찾아와 주신 것 같았거든요.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어요. 어젯밤 내린 눈이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아, 일어나서 아침밥 먹어야지.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재훈의 방으로 들어와 커튼을 젖혔어요. 밝은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재훈의 다리에 고정되었어요. 재훈은 어젯밤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었거든요. 피로 범벅이 된 청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릎 부분은 찢어져 있었고 굳은 핏자국이 시커멓게 남아 있었어요. 재훈아, 이게 뭐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래 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재훈에게 달려와 무릎을 살펴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진짜 괜찮아요. 재훈은 황급히 일어나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퀵 배달을 하다가 건널목에서 멈췄던 것, 선로 위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것, 기차가 오는데도 뛰어들어 그분을 구한 것. 그 과정에서 무릎을 크게 다쳤지만 노인은 무사히 구했다는 것까지요.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도 그랬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빠도 사람 살리려다가 그렇게 됐잖아. 재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도 눈 오는 날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돕다가 사고를 당하셨죠. 나는 너 잃을까봐 무서워. 어머니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생겼어요. 너까지 잃으면 엄마는 어떻게 사니? 너 없으면 엄마는 더 이상 못 살아. 어머니가 재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재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어머니의 몸이 품 안에서 떨렸어요. 엄마, 나 안 죽어요. 재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 엄마 지켜야죠. 나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절대 안 죽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재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들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재훈아, 어서 다리에 소독하고 약 발라야지. 재훈은 일어나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청바지를 벗으니 상처가 드러났어요. 무릎이 크게 찢어져 있었고 피가 굳어서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우는 소독약을 바르고 거즈를 대었어요. 쓰라린 통증이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큼직한 반창고를 붙이니 그제야 상처가 가려졌어요. 재우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 들러 미나리를 사고 차돌박이를 샀어요. 오늘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크리스마스니까 더 열심히 해야 했어요. 가게로 향하는 골목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재우는 걸음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골목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이요. 재훈의 가게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재훈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눈을 의심했어요.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길게요. 골목 끝까지 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재훈은 멈춰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재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가게 앞에 서 있는 걸까요? 혹시 무슨 민원이 들어온 걸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줄을 서 있던 누군가가 재훈을 발견했어요. 사장님이다. 한 사람이 소리치자 여러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식간에 재훈에게 시선이 쏠렸어요. 영상 봤어요. 영웅이세요. 어젯밤에 정말 대단하셨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영상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젊은 여자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재훈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선로 위에서 노인을 끌어내는 재훈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다가오는 기차 불빛을 받으며 필사적으로 노인을 구하는 모습. 영상 하단에는 조회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00만 뷰가 넘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완전 난리예요. 댓글 보세요. 여기 국밥집 사장님이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여자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려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 동네 국밥집 사장님이에요. 국밥 맛도 진짜 미쳤음. 영웅 사장님 가게 어디예요? 먹으러 가고 싶어요. 진짜 감동이다. 저런 분이 있다니. 재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젯밤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에게 들은 모진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을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한 기술 설명회는 무사히 끝나고 광호는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서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아슬아슬했지만 어찌어찌 일정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광호의 기분은 여전히 불쾌했어요. 5년짜리 프로젝트가 하마터면 물거품이 될 뻔했으니까요. 그 배달원 생각만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광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크리스마스라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호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평범한 하루일 뿐이었죠.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회장님, 이 영상 좀 보셔야 합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광호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지금 SNS가 중요해?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광호는 손을 내저으며 비서를 물리치려 했어요. 하지만 비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보세요. 꼭 보셔야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광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기찻길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와 있었고 저 멀리서 기차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로 위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광호는 무심하게 영상을 보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 청년이 차단기 밑으로 몸을 숙여 선로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헬멧을 쓴 청년이 쓰러진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기차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경적 소리가 영상에서도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청년은 쓰러진 사람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끌었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끌었습니다. 기차가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청년은 그 사람을 밀어내듯 선로 밖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자신도 몸을 굴려 빠져나왔습니다. 기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어요. 정말 간발의 차였습니다. 광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헬멧, 옷차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요. 광호는 영상을 멈추고 되감았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잡힌 부분에서 화면을 확대했어요. 저 청년, 어제 그 배달원 아니야? 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했어요. 어젯밤 피투성이가 되어 서류를 전해주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이 욕을 퍼붓고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요. 광호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쓰러진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어요. 청년이 노인을 끌어내는 순간 노인의 옆얼굴이 잠깐 잡혔습니다. 광호는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어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광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태블릿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버님 같습니다. 광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70대 후반의 아버지. 최근 치매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걱정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젯밤 철로 위에 쓰러져 있었던 거였어요. 광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책상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거기에? 광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철로 위에서 기차에 치일 뻔했다니. 그리고 그 아버지를 구한 사람이. 광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광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청년이 아버지를 살렸는데 광호는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 청년에게 막말을 했어. 변명하지 말라고, 당장 나가라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광호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아버지를 구한 은인에게 욕을 퍼부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광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청년을 찾아. 광호가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이 어딘지 확인하고 그 청년 가게가 어디인지도 알아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몇 분 뒤 비서가 병원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광호는 코트를 집어들고 회장실을 뛰쳐나갔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광호는 차 안에서 초조하게 손가락을 두드렸어요. 제발 아버지가 무사하기를. 제발 괜찮으시기를. 병원에 도착한 광호는 뛰다시피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거였어요. 아버지. 광호가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계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광호야, 왔구나. 정광호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거든요.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것, 다친 곳 없이 괜찮다는 것. 그 사실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광호는 밤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숨쉬는 모습을,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 밝았어요. 오전 회진을 온 의사가 광호에게 말했어요. 119에서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어르신께서 철로를 건너시다가 미끄러지셨더라고요. 넘어진 충격 때문에 몸을 일으키기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발견이 늦어진 것 같고요.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으십니다. 내일이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광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어요. 그 영상 보셨죠? 그 청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두 분 다 목숨을 건진 겁니다. 광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의사가 나간 뒤 광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아버지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광호는 결심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내가 지금 당장 가야 해. 광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살린 은인에게, 자신이 모욕했던 그 청년에게 직접 가서 사과해야 했습니다. 광호는 비서에게서 받은 주소를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달렸어요. 큰 길에서 벗어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허름한 건물들이 나타났어요. 대기업 회장이 평소에 올 일이 없는 동네였죠. 하지만 광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뿐이었어요. 차가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어요. 골목이 너무 좁았거든요. 광호는 차에서 내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 목소리였습니다. 광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걸음을 옮겼어요.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광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었어요. 길게요. 골목 끝까지 이어진 줄이었습니다. 30명은 넘어 보였어요.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내심 있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호의 눈이 간판으로 향했어요. 차돌 미나리 국밥. 손글씨로 쓴 작은 간판이었습니다. 저기가 그 청년의 가게였어요. 광호는 천천히 줄의 맨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줄을 섰어요. 비서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비서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이 작은 국밥집 앞에서 줄을 서다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기다려야 해. 광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건 그냥 줄 서기가 아니었습니다. 속죄였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작은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어요. 광호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테이블이 4-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청년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재훈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주방에서 국밥을 퍼담고 손님에게 가져다 주고 빈 그릇을 치우고 혼자서 모든 걸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광호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 청년이 어젯밤 아버지를 구했어요. 목숨을 걸고요. 그 과정에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있었어요. 쉬지도 않고요. 광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영상을 재생했어요. 몇 번이나 본 영상이었지만 또 봐야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재훈이 쓰러졌어요. 철로 위에서 미끄러지며 무릎을 찧었습니다. 피가 눈 위에 퍼졌어요. 하지만 재훈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아버지를 끌어냈어요. 저 청년 다리가 피투성이었잖아. 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런 상태로 자신 앞에 왔던 거였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다리를 이끌고 문서를 전해주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뭐라고 했죠? 변명하지 말라고, 당장 나가라고. 광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니 장남이었습니다. 광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 청년과 엮이면 위험합니다. 언론이 뭐라고 쓸지 몰라요. 광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남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기업이 영웅을 이용해 돈벌이 한다고 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광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거의 동시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사 임원이었어요. 회장님, 지금은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광호는 메시지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엮이지 말라고, 회사를 생각하라고, 이미지를 생각하라고. 하지만 광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줄을 따라 천천히 앞으로 이동했어요. 이건 회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지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아버지를 살린 은인에게 사과하는 건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줄은 천천히 줄어들었어요. 광호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앉지 않았어요. 배가 고팠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오후 늦은 시간이 되자 줄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여전히 재훈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얼마 뒤 재훈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솥 안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게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영업 종료를 알리려는 것 같았어요. 재훈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려는 순간 시선이 멈췄어요. 줄 끝에 서 있는 사람.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노신사.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그 회장님?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여기에 계신 걸까요? 설마 어제 일 때문에 따지러 오신 걸까요? 재훈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광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왜 새치기 하는 거야? 하지만 광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재훈 앞에 선 광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이, 정말 미안하네. 재훈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재훈은 어제 회장이 자신에게 화낸 걸 사과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사래를 쳤어요. 늦은 건 자기 잘못이니까요. 사과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광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게 아닐세. 광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가 구한 그 노인, 그분이 내 아버지일세.
재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제 철로 위에서 구한 그 노인이 이 회장의 아버지라고요. 어제 그분이요? 재훈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광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가 내 아버지를 살렸어. 목숨을 걸고. 광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은인에게 막말을 했어. 변명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광호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광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대기업 회장이 작은 국밥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일이야? 저 사람 누구야? 하지만 재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광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광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재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저라도 그 상황이면 그랬을 거예요. 중요한 문서가 늦었는데 화가 안 나셨겠어요. 광호는 재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없고 분노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이해한다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광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번에는 미안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버지를 구해주었다는 것, 그 사실에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광호가 재훈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광호는 재훈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청바지 밑으로 하얀 붕대가 보였습니다. 피가 살짝 배어 나와 있었어요. 어젯밤 입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젊은이, 다리는 괜찮은가? 광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나와 함께 병원을 가봤으면 하네.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 재훈은 손을 내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정말 거뜬합니다. 밝게 웃었지만 걸을 때마다 살짝 절뚝거리는 건 숨길 수 없었어요. 광호는 그 모습에 가슴이 더 아려왔습니다. 재훈이 되물었어요. 그보다 할아버지는 이제 괜찮으신가요? 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시다네. 다친 곳도 없고 내일이면 퇴원하실 것 같아. 재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어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광호는 잠시 재훈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바쁜 사람 시간을 더 뺏을 수 없으니 오늘은 이만 가보겠네. 광호가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재훈이 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광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냥 가시기엔 좀 그렇습니다.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광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먹어도 되나? 광호의 목소리에 의아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은 이 청년에게 못할 말을 했는데 그런 자신에게 국밥을 대접하겠다니요. 재훈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오늘 마지막 한 그릇 남았거든요. 재훈은 광호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아직 줄을 서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10명 남짓되는 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차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재훈은 그분들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재훈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오늘 재료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정말 죄송해요. 손님들 사이에서 아쉬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다리 괜찮으세요? 영상 봤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재우는 울컥하는 마음을 삼키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꼭 다시 와주세요. 오늘 기다려주신 분들 성함 적어두면 내일 먼저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손님들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내일 또 올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재우는 떠나는 손님들의 뒷모습에 깊이 인사했어요.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야 재우는 광호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테이블에 앉은 광호는 방금 전 재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내일은 더 준비하겠다고 약속하던 모습. 광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청년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광호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소박하고 깨끗한 가게였습니다. 벽 한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국밥 그릇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불을 켜고 국물을 다시 데우기 시작했어요. 미나리를 한 움큼 집어넣었습니다. 싱싱한 미나리가 뜨거운 국물에 닿자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어요. 풀내음과 국물 향이 어우러져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광호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재훈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국물을 저으며 간을 보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광호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잠시 뒤 재훈이 뚝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이 광호 앞에 놓였어요. 하얀 국물 위로 차돌박이가 듬뿍 올라가 있었고 싱싱한 미나리가 초록빛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맛있게 드세요.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광호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광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하면서도 깔끔한 국물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사골의 깊은 맛과 미나리의 싱그러운 향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감칠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 온몸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광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가만히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은. 광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끓인 국물이야. 광호는 다시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씹을수록 깊어지는 맛이었어요. 단순히 맛있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깊이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구나. 재훈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국물이었어요. 광호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국밥 그릇을 들고 웃고 있는 남자. 재훈의 아버지였군요. 광호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 국밥에 담긴 의미를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맛이 나는구나. 광호는 감정이 북받쳐 눈을 감았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누군가를 위해 끓인 국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였어요. 광호는 국밥을 끝까지 먹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광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청년, 내 실수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광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이 국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네. 밀키트로 만들어서 전국에 팔아보는 건 어떻겠나? 재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요? 광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은 내가 모두 부담하겠네. 공장 설비부터 유통망까지 전부.
실제 수익은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네. 재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국밥을 밀키트로 만들어 전국에 팔겠다고요. 비용도 전부 부담하고 수익은 자신에게 주겠다고요. 말씀은 너무 감사하지만 재우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괜히 회장님께 폐만 끼치면. 광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말게. 아버지를 구해준 걸 생각하면 이건 너무도 작은 일일세. 재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새벽마다 청소하러 나가시는 어머니. 유방암을 이겨내고도 아들을 위해 일하시는 어머니.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 생각도 났어요. 아버지가 평생 꿈꾸던 국밥집. 아버지의 레시피. 그걸 밀키트로 만들어 팔아도 되는 걸까요? 아버지가 허락하실까요? 재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국밥을 그렇게 팔아도 되는 걸까요? 광호는 재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건 장사가 아닐세. 마음을 나누는 일이야. 재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아버지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 마음을 데워주고 싶다고. 재훈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마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악수였어요. 광호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광호가 떠난 뒤 재훈은 빈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방금 있었던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내 식품유통업계 1위 기업 회장이 자신에게 사업 제안을 했어요. 비용도 전부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재훈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오늘 아침 꿈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국밥을 끓여주던 꿈.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내가 좋아하는 맛, 아빠가 우리 재훈이를 위해서 끓였지.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았어요. 철로 위에서 노인을 만나게 한 것도, 그 노인이 회장의 아버지였던 것도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재훈은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재훈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희망이 담긴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TV 화면에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철로 위에서 노인을 구해 화제가 되었던 이른바 철로 영웅의 국밥 밀키트가 출시마다 완판하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마트 진열대가 비춰졌어요. 차돌 미나리 국밥이라고 적힌 밀키트 박스가 진열대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 집어가려고 손을 뻗고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품절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전국 마트에서 재훈의 밀키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가맹 문의도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 국밥집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거였죠. 재훈의 가게는 이제 성지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맛집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가게 앞에서 찍은 인증샷이 넘쳐났어요. 사람들은 재훈의 가게를 인생 국밥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재훈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재우는 밀키트 수익금으로 새 집을 마련했어요. 큰 집은 아니었지만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새벽마다 청소하러 나가지 않으셔도 됐어요. 편하게 쉬시면서 건강을 돌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재우는 거실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어머니의 웃음이 환했습니다. 주름 사이로 번지는 미소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재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자신이 원하던 거였어요. 어머니가 편하게 웃으시는 모습, 그걸 위해 그동안 버텨온 거였습니다. 엄마, 저 가게 가볼게요. 재훈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좀 쉬지 그러니.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녀올게요. 재훈은 현관을 나서며 어머니를 돌아보았어요.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훈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가게로 가는 길에 재훈은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밀키트 개발, 공장 설립, 유통망 구축. 광우 회장이 약속대로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재훈은 오직 맛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레시피를 그대로 살려서 밀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광우는 종종 가게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사업 이야기를 하러 왔지만 나중에는 그냥 국밥이 먹고 싶어서 찾아오곤 했습니다. 광우의 아버지 기찬도 함께 오실 때가 많았어요. 기찬은 재훈을 볼 때마다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어느새 두 집안은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재훈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직 영업시간 전이라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재훈의 시선이 벽 한쪽으로 향했어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사진이었어요. 국밥 그릇을 들고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사진 옆에 액자가 하나 더 걸려 있었습니다. 1년 전 뉴스 기사를 오려붙인 액자였어요. 철로 영웅, 목숨 걸고 노인 구해. 그 제목 아래 재훈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사진을 보고 종종 물었어요. 이분이 레시피의 주인공인가요? 재훈은 항상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더 맛있게 드셨어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긴 국밥이라서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주방으로 들어가 솥에 불을 켰어요. 오늘도 국물을 끓여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레시피대로 정성껏. 그때 창밖을 보니 하늘이 아직 어두웠어요. 새벽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새벽. 정확히 1년 전 재훈이 철로 위에서 노인을 구했던 그날과 같은 날이었죠. 재훈은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에 별들이 총총 박혀 있었어요. 재훈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만 어딘가 포근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재훈의 눈앞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국밥을 건네주시던 아버지.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 우리 재훈이 수고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재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기적이에요. 재훈은 중얼거렸어요. 1년 전 그 밤 철로 위에서 노인을 발견한 것, 목숨을 걸고 구한 것, 그 노인이 회장의 아버지였던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끌어 주신 기적이었어요. 재호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끓였어요. 정성껏 아버지 레시피 그대로 미나리를 듬뿍 넣고 차돌박이를 올렸습니다. 재호는 그 국밥을 아버지 사진 앞에 조용히 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재호는 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이 창밖을 보니 가게 앞에 벌써 줄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손님들이 찾아온 거였어요. 여기가 그 인생 국밥집이래. 철로 영웅이 직접 끓여주신대.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은 웃음이 났어요. 가게 문을 열자 미나리 향이 골목 가득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싱그러운 향기였어요. 손님들이 그 향을 맡으며 감탄했습니다. 재훈은 문고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울컥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훈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밥을 퍼담고 손님에게 건네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골목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따뜻한 국밥 김이 피어올랐어요. 눈 내리는 거리와 따뜻한 국밥 김이 창문 너머로 겹쳐 보였습니다. 1년 전 꿈속 식탁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국밥을 끓여주시던 그 따뜻한 장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히 힘이 되어드릴 사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고요. 사연 속 주인공들에게도 건네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따뜻한 응원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과 내일이 언제나 평안하고 따스하기를 바랍니다.